여의도 더현대에서 쓴 거래, 신세계백화점 본점, 롤렉스, 샤넬, 루이비통, 해외여행. 아무래도 이런 비용들은 기본적으로 있다고 추측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안녕하세요. 신성세무회계 사무소 강종화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 사업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 하나인 사업용 카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요. 사업용 카드는 크게 법인 사업용 카드,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 카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근데 법인 카드 같은 경우는 카드를 발급받자마자 바로 국세청에 자동으로 사업용 카드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 없지만, 개인 사업자인 분들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카드 중 사업용 카드를 직접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등록하셔야 비용 처리가 원활하게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이 사업용 카드는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사용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또는 국세청에서 주목하는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경비를 쓰게 될 거예요. 이런 경비들을 전부 다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필연적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될 텐데요. 이 카드 중에서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사업용 신용카드라고 하니까 꼭 신용카드만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고요. 카드면 상관없어요.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모두 상관없이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세법은 기본적으로 사업에서 필요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하면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사업과 무관한 경비는 비용 처리하면 안 되고 직접적으로 지출한 것만 비용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원칙적인 얘기고요. 제가 하나 예를 좀 들어볼게요. 내가 만약에 마트에서 믹스커피를 한번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카드 영수증에 우리가 나오는 거는요, 롯데마트 3만 원, 이게 전부거든요. 근데 우리 세법이나 회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비용 처리하는 방법은요, 어디서 무엇을 샀냐가 아니고요, 이거를 사서 어디에 쓸 건지 또는 왜 샀느냐, 이걸 갖고 비용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제가 만약에 이 믹스커피를 사가지고 저희 사무실에다 갖다 놨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먹게 했다. 그러면 저한테는 이게 복리 후생비가 됩니다. 근데 이걸 제가 만약에 사가지고 집에다 갖다 놨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건 제가 사업에 관련돼서 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비용 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카드 사용이라는 건요, 어떤 물건을, 자산을 사가지고 보관하는 게 아니라 보통 소비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미 몇 년 전에 내가 쓴 카드 사용 내역은요, 이미 소비되고 끝난 거죠. 만약에 나중에 혹시 국세청에서 너가 이걸 어디다 썼는지 입증해라, 내가 보기에는 네가 사업과 관련돼서 쓰지 않은 것 같다 라고 만약에 주장을 한다면 내가 이걸 우리 직원들한테 먹게 해줬다고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반대로 제가 이걸 죽어도 사업에 썼다고 만약에 주장하면은 국세청에서도 사업과 무관하게 썼다고 무조건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다?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적당히 너무 튀지 않게 사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국세청에서는 이런 사업용 카드 내역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볼 거예요. 정말 싫어하는 항목들이 있겠죠. 그런 비용들은 우리가 사업용 카드로 사용하지 않게끔 좀 관리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희 사장님들 중에서는요, 1년치 카드 내역을 보면 카드가 수천 건의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국세청에서 이거를 전부 다 하나하나 1월 1일 어디서 못 쓴 거, 1월 1일 어디서 못 쓴 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국세청에서도 아마 몇 가지 필터를 가지고 자료 소명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업무 무관이라고 판단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카드 사용 내역 중에서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국세청에서도 보통 많이 사용하는 필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째, 야간 사용, 그리고 주말 사용 내역입니다. 일단 공무원들이 보시기에는 아마 야간에 사용했거나 주말에 또는 휴일에 사용했다면은 아마 이건 가족이나 친구 또는 지인들과 사용했겠지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야간에 일 많이 하거든요. 주말에도 사무실 나와서 일해요. 그럴 때 필요한 물건들을 사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항목들은 국세청에서 바라볼 때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목욕, 이미용 관련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용실 또는 네일아트, 두피관리, 피부과, 사우나, 아마 이런 비용들이 되겠죠. 사업용 카드들을 보다 보면 이런 내용들도 사실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국세청에서 보기에 이런 것들은 아마도 직원들한테 해줬다거나 아니면 거래처한테
해줬다기보다는 사장님들이 본인의 임용을 위해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국세청이 본다는 거죠. 사업자면은 대표자가 깔끔하게 하고 다니는 것도 사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저도 생각은 똑같거든요. 당연히 사업하시려면 멀끔하게 하고 다녀야 돼요. 근데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용 경비라는 건요, 사업과 직접 연관이 있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거는 직접 연관이라기보다는 좀 간접적인 효과라고 보여질 것 같아요. 물론 연예인이나 아니면 인플루언서 또는 뭐 유명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직접 관련될 수 있다고도 하겠지만, 이런 걸로 만약에 국세청과 다투게 된다면 아주 많은 부분이 부인당할 확률이 좀 더 높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셋째로는 이 지극히 사적인 경비로 보이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태권도 학원, 수학 학원, 소아과, 애견샵, 또 뭐 주말에 코스트코, 이마트,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학원 같은 것들은 이제 직업 학원이나 아니면 뭐 직장인 학원이 아닌 이상 보통 자녀들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누구나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고가의 사용 내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0만 원 이상의 고가의 거래, 여의도 더현대에서 쓴 거래, 신세계백화점 본점, 롤렉스, 샤넬, 루이비통, 해외여행. 아무래도 이런 비용들은 기본적으로 사장님이 사치품을 사용했다고 추측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네 가지가 보통 국세청이 사업용 카드에서 필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을 좀 주의 깊게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아까 말한 내용 중에서 이런 카드 비용은 내가 사업과 직접 관련됐다라고 인정받고 싶다면 입증할 자료를 미리미리 챙겨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백화점에서 만약에 내가 어떤 디올백을 300만 원 주고 샀다 라고 가정하면요, 이걸 내가 만약에 배우자에게 갖다 줬다 그러면 이거 사실 빼박이죠. 사업용 경비가 아니니까 가사용 경비로 봐서 부인당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제 주변을 보면 이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이 직원이 뭐 5년 10년 이렇게 장기 근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뭐 휴가를 주기도 하고 상여금을 주기도 할 텐데, 어떤 뭐 명품 매장에서 가방을 사가지고 장기 근속 포상으로 줬던 걸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진짜 이런 사용 내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카드 영수증하고 시상한 내역, 그리고 시상한 뭐 사진, 포상받은 뭐 직원에 대한 인적사항,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챙겨줘 파일철로 하나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이런 큰 금액이 부인당하는 그런 불상사가 없을 것 같아요. 큰 금액을 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용하게 된다면 꼭 영수증, 그리고 사용 내역, 사용 증빙, 사용 증빙이라고 하면 사진이나 아무래도 영상 같은 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함께 보관해 놓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용 카드는 사업과 너무 동떨어진 비용은 가능하면 적게 쓰시는 게 좋겠죠. 근데 이건 이제 원론적인 얘기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사장님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냥 쓰시라고 사실 말씀드립니다. 법인의 경우는 아무래도 좀 더 타이트할 수 있겠지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 개인용과 사업용이 많이 혼재되어 있거든요. 통장도 마찬가지고 경비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물리적으로 100% 나누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세청에서 극혐하는 그런 카드 내역들은 국세청도 알지만 사실은 저희도 아는 내용이에요. 저희도 맨날 하는 일이 이 일이다 보니까 말이죠. 이런 업무를 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역들이 나오면 이런 건 좀 뭐 위험하다, 좀 빼면 좋겠다 하는데, 금액이 좀 적은 것들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알아서 제외를 또 해드리기도 하고요. 금액이 크거나 계속 반복되는 거래들 같은 경우는 사장님들한테 여쭤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컨설팅도 해드리고 사장님들이 미리미리 좀 준비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심한 것만 아니면 편하게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사용할지, 어디다 사용할지 사장님들이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이 사장님들마다 사실 유형이 좀 다르세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조금 수익이 좀 적어지더라도 이 리스크를 줄이고 싶어하는 그런 사장님들도 계시거든요. 사업용 카드에 대해서 제 사견을 말씀드리자면요, 전 이 사업을 하기로 마음 먹으셨으면 어느 정도 리스크는 감수할 각오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모든 리스크를 다 제거하면은 언제 비즈니스하고 언제 회사를 성장시키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좀 많이 드는 예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 카드를 1년에 한 500만 원 정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직접 사업과 관련된 거는 250만 원 있을 거고, 사업과 좀 무관한 비용이 한 250만 원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A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직접 사업과 관련됐다는 250만 원만 비용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사업용 카드로 등록을 안 하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한 10년 정도가 지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0년 후에 만약에 세무서에서 이 카드 사용 내역이 너무 많다, 뭐 본인은 250만 원 다 사업가 지출됐다고 하더라도 세무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중에서 요거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내가 이거를 전부 다 사업에 사용했다고 100% 입증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그러면 이렇다면 어떨까요? 그냥 500만 원을 다 비용 처리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사업을 운영하다가 10년 뒤에 또 이거 좀 너무 많다, 과다하다, 비용을 빼야 된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사후 검증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통 1년이고요. 세무조사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길게 보면 3년이거든요. 그럼 평균적으로 한 2년치 정도 비용을 부인당했다라고 가정하면 어떤가요? 앞에 8년은 그냥 다 이건 이제 제 생각이었던 거고, 사장님들께서 제가 하는 말씀 또는 뭐 다른 세무사님들이 하시는 말씀들 듣고선 본인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의사결정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국세청이 싫어하는 사업용 카드 내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업하시는 분들 또는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된 분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